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가정 불화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너무 밖으로 돈다. 가정은 늘 불화 아니었습니까? 네,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아, 화목합니까? 네, 화목합니다. 네. 뭐 혹시 또 나중에 뭐 이상한 또 구설에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뭔 얘기가 나왔나요? 안에 나온 건 아닌데 혹시 걱정돼. 바깥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아니에요. 제가 제 그 와이프라고 하죠. 와이프를 제가 집사람이나 안사람으로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집사람이라는 건 집에 있다는 의미잖아요. 제 짝꿍은 집에 없습니다. 그 안사람이라는 것도 안쪽에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제 짝꿍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안사람이나 집사람 다 그런 표현이 안 맞아서 제 짝꿍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무주택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제 짝꿍이 사실 저보다 더 바쁘고요. 거의 항상 밖에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바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뭐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거의 뭐 쇼윈도 부부에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아닙니까? 약간 뜨끔했어. 뜨끔했어. 그런 건 아니고 사이는 굉장히 좋고요. 네. 사이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제가 바쁘다는 것 자체를 불만으로 삼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하셨죠? 사랑한다는 말 어제도 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 와이프분께요? 예. 아 그래 사랑해. 키스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수십 번 했는데요. 에이. 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제주도에서 네. 노무현 재단 그 제주도 음. 그 제가 잘 명칭을 잘 모르는데 지부라 그러나요? 지회라 그러나요? 1000명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강연을 요청해서 제가 내려서 강연을 했는데 같이 내려갔어요. 제 짝꿍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좋았어요. 아 표정이 진짜 좋았던 표정이네. 네, 좋았어요. 야, 그게 진짜 어제라 너무 다행이다. 어제 이전에는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실 건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소독했고, 네. 네, 이제 MB를 좀 눕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MB를 두고 결국은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더라고요. 뭐 나는 꼼꼼하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물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님이 공개했던 그 문건에도 보면은 예. 군무원을 늘리죠. 예. 군무원을 늘리는 것이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다. 2번이나 지시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빼고 박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한 문건에도 보면은 이게 당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문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파 예술단체를 보고했다. 누구한테 보고했냐? VIP에게 보고했다. VIP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조용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웃길 줄 아시네. 저도 웃길 줄 알아요. 좀 웃기니까. 네. 키스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시가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어. 근데 적시가 돼 있는 이런 문건들이 막 나오는데 오히려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사를 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물증이 물증이 있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원세훈 씨가 이걸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도 물증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리고-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해서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속 여부야 예. 사실은 좀 더 두고 볼 문제인데요. 예. 수사를 안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소환되고 우리 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거기서 어떤 저도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예, 예.
법사위 쪽으로 해가지고 예.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나 예, 예. 또는 법원에서 지금 사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법률가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 바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신데, 의원님 보시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단면으로 봤을 때 MB의 구속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영장 판사라면은.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중대하다.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지만 예.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서 예.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적극적인 인멸행위나 은폐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고 반영됐던 건데, 이명박 지금 MB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황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긴 있다라는 말씀을 그 드립니다. MB한테 적용되는 법적인 건 어떤 혐의인 거예요? 지금 뭐 국정원법이라든지 이런 국정원법 것들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혐의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다스나 BBK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겠죠. BBK 건도 네. 현재. 근데 BBK 건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이미 한 9년 전에 이제 뭐 무혐의로 MB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걸로 결론을 내렸고, 또 거기에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또 지금 검찰에 남아 있고, 네네. 과연 자기들이 판단된 이걸 엎을 수 있겠는가? 이 또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예. 민병주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새로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로 대표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네.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눈치 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어떤 취재 아이템을 잡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뒷조사했다는 건데, 이건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클 것 같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네. 우유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보도된 걸로도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노벨상, 노벨 평화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뭐 얘기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죠. 예. 민변 활동하실 때도 진짜 이거 이상하다 뭐 이런 거 혹시 좀 어렴풋하게나마 느끼셨던 게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국정원 김하영 씨가 활동했던 사이트가 오늘의 유머예요. 예. 그래서 네네네. 오늘의 유머 대표님한테 제가 의뢰를 받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분석해서 그 서버를 분석해서 고발을 했었어요. 원세훈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혹시나 모르니까 서버를 구축할 때 네. 망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되게 떨어져서 그렇지. 서버를 구축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그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서 저 바깥에서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암호를 좀 걸고 거기 MB 정부 때예요? 그때가 아니, MB 바로 박근혜, 직후에. 바로 바로 그래서 직후에. 통화로 그 암호에 대해서 듣고 알았어 하고 이제 연결해 하고 연결했는데 굉장히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미국 IP 주소로 누가 탁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한 2주 이상 거리를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뭐 진짜 뭐 혹시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이라면 이게 뭐 제 전화도 다 듣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진우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취재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낙곰수도 많이 있습니까? 예, 낙금죠? 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아, 예. 이게 김용민은 많이 나왔냐고 여쭤보려다 말았습니다. 예.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 이름 없으면 이제 지금 별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자, 근데 MB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뭐 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한다. 네. 확답을 안 준다. 아.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아울러 사실 MB 수사의 핵심은 재산, 머니, 아. 머니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머니와 관련한 뭔가 좀 흐름이 잡히는 게 있는지.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적폐청산위원회를 뿐만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했던 내용들 배경으로 네. 대정부 질의도 했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계속 예. 물어볼 거고 또 확정된 건 아닌데요.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농협에서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많았어. 예. 네, 북한 뭐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서버가 다 다운돼서 뭐 사람들이 얼마 뭐 돈 못 네. 찾았다는 이런 것도 하여튼 MB 정부 때 이상하게 농협에서 많았었어요. 예. MB의 봉지상국 후배인가요? 최원영 씨. 그 양반이 중앙회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MB는 지금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방향에서 지금 좁혀가고 계신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물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미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사건이 고소고발돼서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열과 성을 다해서 MB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고 전 대통령도 아닌 전 대통령인데 아니 이분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은 MB 개라고 불리는 분들이 MB 개? MB 개 신이계. 신이계 MB의 개라고. 신이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뿌리이자 정당성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된 문건 보면 정진석 의원의 명단도 나오잖아요. 네. 그분 출마하니까 네. 청와대에다가 지원 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네. 거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MB 개 쪽에서 그 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김효재 뭐 이런 분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관련된 이야기를 꺼집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아마 보시면 그쪽의 전략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의 전략을. 예. 뭔가 저희들은 계속 조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테고 저쪽에서는 그러면 아마 그것도까지 뭐 그것도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자라든지 또 그렇게 하는 건 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니까 물타기. 그것이 이제 대응이다. 예, 대응 방법이 전략. 될 겁니다. 물타기, 물귀신 전략. 네. 우리 의원님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의 네. 잠수사. 네. 예. 전 그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서럽게 우시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정치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울음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잘 울어야 돼요. 네. 우는 게 그 장난으로 우는 게 있거든요. 앞을 주시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거 다 뻥입니다. 그 저기 배우 문성근 선생이 얘기한 건데 통상 사람이 울면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한다는데 MB 그 천안함 그 용사들 그 이름 부를 때나 박근혜가 저기 세월호 때 저기 돌아가신 분들 이름 얘기할 때 눈 앞을 주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 뻥이라는 거죠. 근데 의원님은 그냥 애처럼 서럽게 우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네. 뭐 그분 이야기 세월호 잠수사 우리 김관홍 전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선거운동 때 최측근 참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었죠. 네. 제 차량을 같이 운전해 주셔서 네. 주로 이제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은 선거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밥도 차 안에서 해결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밥은 다 먹었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예. 분이죠. 그렇군요. 예. 그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정치인 중에 제 눈에는 가장 진정성 있어 보이고 사람이 참 착해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치인이 돼 보니까 아 이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조금 그래도 좀 변질되고 타성에 젖어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예요. 굉장히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요. 실제로 뭔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죠. 감각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회 내 논리, 뭐 여기에 자꾸 젖게 돼요. 사실 저도 계속 그걸 경계하는데 아무래도 예전처럼 막 많이 만나고 막 현장 쏘다니던 때에서는 완전히 그 동화가 돼 있고 막 같이 이제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주어진 일정 소화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 숙제 떨어지는 것들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그러다 보면 변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변한다는 걸 인식 못하면서 어느 순간 국회 논리, 정치 논리 뭐 이런 것을 내 입에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고개 저을 때가 좀 있고요. 아 국민들이 뭘 잘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는 이게 역관계라든지 이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운데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순간 아닌데 이거 내가 듣기 제일 싫어했던 말인데 내가 또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행복도는 언제가 더 높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할 때는요. 네네. 고생하고 또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랬지만 굉장히 다른 한 측면에서 마음은 또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옆에 있었으니까 미안하진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근데 약간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일도 제대로 막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또 많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또 그렇게 이쪽에서 편하진 않고.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는 변호사 때보다는 의원일 때가 훨씬 권력이 많거든요.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야당 의원일 때는 확실히 없었는데요. 여당 의원이 되니까 네. 진짜 이렇게 뭔가 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 말고도 반영이 되는구나. 광고도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 번 더 해요? 네? 한 번 더 나옵니까? 자꾸 그런 질문 하시는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시켜드릴게요. 예. 한 번 더 해. 의원님 세월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뭐 정부가 바뀌었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11월 달에 이제 2기 특조위법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2기 특조위가 뜨면서 진상규명을 할 거고 예. 그러면은 과거 정부 때하고는 달리 전폭적으로 정부가 협조하에 예. 여러 가지 사건들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7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예. 같이 포함돼서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은 지금 가설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느냐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네. 왜 역할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냥 그 시간대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예, 예, 예. 대통령이 안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든지 예. 국가안보실장이 하든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매뉴얼들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최종 컨트롤 타워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네. 자꾸 7시간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자꾸 희석되는 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단죄할 건 단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구조의 골든 타임 있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대. 그때는 뭐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을 정신 상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뭐 특정한 어떤 행위를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탄핵소추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해명을 하는데 예. 끝까지 해명을 못한 부분이 그 7시간이에요. 재판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게 있으면 그 통화한 내역을 내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거는 자료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건 자료가 없대요.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사실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시간 뭐 했느냐를 자꾸 밝히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김엄마가 생각하는 건 뭔데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어? 뭔데? 얘기해봐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었죠. 굿 설이 있었고 그리고 뭐 깊이 좀 잠이 드신 설이 있었고 뭐 또 하나는 맘마이스를 보고 계셨다는 설. 잘 넘어가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진짜 아마 정치 조금 관심 있는 국민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수밖에 착해. 없는. 네. 착하다니까. 알았어. 너무 하여튼 호감형 정치인이신데 이 호감형 정치인이 좀 변하시지 않도록 맞아. 예, 좀 저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 계속 이 모습이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까 항상 걱정하고 또 궁금하고 합니다. 더 이렇게 좀 추레하게 다니면 안 돼요? 더 이상 추리하기 쉽지 않지. 오늘도 뭐 나름 깔끔하게 전 입고 나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계속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어떻게 입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것도 급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여당이 된 것도 굉장히 급작스럽고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고민이 끝나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화려하게 뭐 입고 다니거나 그러진 예. 않겠지만 예. 뭔가 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예.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인의 꿈, 모든 정치인의 꿈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박주민 의원님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그런 상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자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좀 강력한 토론 그룹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좀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좀 국민분들에게 좀 설득도 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종북 논리, 지역 논리에 다 먹혀 들어가고 네. 지금 보면은 국민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싸움이 정말 가슴 아픈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그죠? 그렇죠. 분명히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로 갈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많을 텐데 계속 이제 너와 나가 승과 패가 나눠져 있고 너와 나는 상대방이고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 좀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좀 비전도 보여드리고 예. 방향도 보여드리고 또 같이 간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그런 그룹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세 같은 것도 참 얘기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탈핵을 얘기하는 것도 아직도 어렵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어렵고 네. 복지는 아직도 그냥 공중에다 돈을 버려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지만 국민들 삶은 정말 괴롭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뭐 뚜렷하게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철학이 있잖아. 예. 무슨 철학인데. 착하다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한 착한 정치인으로 끝까지 남아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후원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그 정치인들의 장점을 다 모은 분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아,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